자,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 반석고등학교의 국어 내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예비고1 학생들, 특히 예비고1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국어 내신은 어떻게 다르지? 특히 반석고등학교 내신은 어떻지? 아마 반석고등학교를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금 입학하자마자 처음 보는 그 내신 시험이겠죠? 그 내신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석고등학교가 이제 국어 내신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 한번 보면요. 문제 구성이 1학년 1차 고사, 그러니까 1차 고사니까 중간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 편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의문현상과 문학 이렇게 나옵니다. 의문현상과 문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문현상에 맞춤법이 같이 나오는 시험 범위가 있고, 아니면 그 맞춤법을 기말고사로 빼는 학교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반석고등학교는 중간고사 때 맞춤법과 의문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내신할 때 문법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반석고등학교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반석고등학교는요, 주관식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분석한 문제지는 객관식만 있고 주관식이 없었어요. 그게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보다는 객관식 문제로 이제 약간 좀 변별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보통 학생들이 주관식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 꽤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살펴보면 객관식이 더 어렵습니다. 객관식이, 그리고 더 이렇게 약간 고민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만 있다고 해서 좋은 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평균 점수가 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게다가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였느냐? 이 반석고등학교는 외부 지시문을 겁내 이용해요. 그래서 외부 지시문이라는 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 말고 외부 제시문을 되게 많이 이용한다는 것인데, 일단 선생님의 프린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프린트가 중요한데 프린트가 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프린트가 다가 아니라 거기 이제 약간 같은 내용의 이제 다른 제시문. 그러니까 그거는 배우지 않은 제시문도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폭넓은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폭넓은 공부가 뭡니까? 수능 공부. 수능 공부를 예비고일 때 굉장히 열심히 해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면요. 객관식은 총 30문항으로요. 한 33.3점이 평균 점수고요. 어떤 건 4.1점, 어떤 건 2.7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수마다, 문제마다 배점이 달라요. 배점이 다른 걸로 약간 좀 변별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점수가 높을수록 엄청 고난이도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의 차이가 조금 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도로 이제 그 난이도를 좀 매기기도 하고, 문제 푸는데 좀 걸리는 시간으로 난이도를 보기도 하고, 그 점수 배점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제 문제를 몇 개 한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예요. 자, 그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길이. 자, 요 길이. 자, 요 부분에서 한번 문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마 예비고1 학생들 중에 지금 문법을 이미 조금 마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래 저게 길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길다. 알죠? long. 길다. 길다라고 하는 단어가, 길다라는 단어가 이게 다른 품사로 바뀔 때 우리가 전미사라는 게 붙어요. 자, 전미사라는 애가 붙으면 얘가 품사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이.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품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저 줄의 길이를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는 뭐죠? 명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길이는 명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명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아, 길이 보전하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부사가 되죠. 그래서 얘가 부사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는데 품사가 어떨 땐 명사, 어떨 땐 부사. 그렇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미사가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 명사가 됐을 때는 뭐야? 명사와 전미사가 붙는 것이고 명사와 전미사가 붙게 되는 것이고 부사가 되면 뭐야? 부사와 전미사가 붙는 겁니다. 전미사가 붙는 거니까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자, 19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항.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이라고 하는 애가 붙을 때는 이 어간의 원형, 길다라고 하는 원형을 그대로 쓰고 이를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항은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데 자, 요거는 적용이 되지 않은 거죠. 그죠? 얘는 어간에 붙은 거니까. 근데 어간에 붙을 때 이가 부사와 전미사냐 명사와 전미사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품사가 바뀌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예문에서 요 예문에서는 지금 어떤 전미사가 붙었나 한번 볼까요? 그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길이가 나무를 꾸몄죠. 남다. 남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몄으니까 얘는 뭐가 된 겁니까? 길이는 부사와 전미사가 붙은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복인데요. 길이라고 발음하고 원형을 밝혀 적었다. 그렇죠? 원형 밝혀서 적었죠. 길다의 길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쓰러지다. 자, 쓰러지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쓸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쓸어지다라고 쓰지 않고 쓰러지다라고 쓰잖아요. 원래의 원래의 의미와 좀 멀어지게 되면 그 기본형을 밝혀 적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밝혀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간 길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19항과 관련이 있다. 이게 어때요? 이게 맞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자, 이게 사실은 좀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테지만 실제로는 이걸 구분해야 되고요.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다는 거. 근데 이 전미사의 종류에 따라서 품사가 바뀐다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떤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 이걸 종합적으로 알아야지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기가 얘가 지금 보기 하나거든요. 이제 이 문제 선생님 다 쓸 수가 없어서 이 보기만 썼어요. 다 정답 보기만 썼어요. 정답 보기를 쪼개서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았다. 이게 모두 다 맞아져야 그래야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보다도 더 푸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문법 문제 사실 의문 문제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 문제가 조금 특징적이어서 왜냐하면 아주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한번 이걸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엔 문학입니다. 자, 이 문학인데, 자, 위 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시가 뭐냐면, 신경림 씨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넉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선생님 이렇게 이 시를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시를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외부 지시문입니다. 이게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지시문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들어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의문형 종결을 사용했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건 지금 감각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시각적 심상이잖아요. 그렇죠? 색채어를 이용했죠?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아까 첫 번째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 라고 해서 의문형 종결을 또 썼는데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맹목사력 소리에 자, 소리가 반복됐죠? 이것도 감각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뭐뭐 했는가? 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굉장히 반복되어 있네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각어 또 썼어요. 자, 새빨간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또 썼습니다.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만합시다. 자,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또 감각어. 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야, 젊은 애가. 가난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용기 없는 녀석.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끝났어요. 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뭐뭐 하다, 뭐뭐 하는가와 같은 종결어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끝났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종결어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목적격 조사 같은 걸로 끝나게 되면 이걸 무슨 법? 도치법이라고 하죠. 자,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서 표현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읽었는데 원래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이 표현법을 바로 보지는 않아요. 바로 보지는 않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읽으면서 바로 표현법을 설명했어요. 자, 하나씩 이게 맞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맞아요? 맞죠? 아까 뭐뭐 하는가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의문형 종결어미 사용했죠. 자, 2번 보기를 잘 봐보세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뭐였어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꾼다. 자, 원래 문장의 맨 뒤에 뭐가 와야 돼? 서술어가 와야 되지. 근데 이 시의 종결이 어떻게 됐어? 목적격 조사. 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끝냈죠. 이거 도치법이잖아요. 도치법 사용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 자, 참신한 비유. 여기 비유 안 썼어. 그러니까 답은 3번. 정답은 3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 전체의 통일성을 주고 있다. 아까 내가 문장 구조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계속 얘기했죠. 있었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아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새파랗다, 새빨갛다, 소리.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 그 용어들을 사용했죠. 그래서 감각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 문제 왜 갖고 왔을까요? 이거 뭐예요? 자,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2번 보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도치법 이렇게 배웁니다. 비유법 뭐 이렇게. 무슨 설의법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라고 해놓고 이게 도치법인지를 알아내라. 자, 이런 문제로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용어들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 예비고일 수업 때 만약에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예비고일 수업 때 이런 것들을 아주 빡세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반석고등학교에 1학년 문제, 중간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만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뭐다? 객관식이 다다. 객관식만 겁내 나온다. 두 번째 뭐다? 외부 제시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주신 자료, 그리고 폭넓은 학습, 그리고 표현법이나 약간 문법을 공부할 때도 좀 더 폭넓게 어떤 다른 단어와 다른 예문이 오더라도 내가 알아낼 수 있게.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통해서 공부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1학년 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석고등학교 예비고 1학생들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